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그 12신살로 보는 12신살로 보는 간단한 풍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시면요, 그 문의 방향이 그 장성살로 이제 나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뭐 개업이나 어떤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그 들어가는 어떤 출입문을 그 장성살 방향으로 이제 나면은, 장성살 방향은요 그 대장군이 살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장성살 방향은 도대체 어느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 12신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연지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갑진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연월일시로 이렇게 됐다 했을 때, 갑진생이면은 이제 그 64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을 기준하는 겁니다. 연지를 기준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연지가 이제 진이면 그 신자진의 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지를 신자진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진의 그 자수가 이제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진 하게 되면 신은 지살이고요, 자는 장성살, 진토는 이제 화계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화라고 이제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무호생이다, 무호생이다 하게 되면 연지 기준해서 이제 신사를 보는 것이니까요. 연지 기준 하게 되면 이 오화는 인오술의 오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목이 지살이 되고 오화가 이제 장성살이 되고 술이 이제 화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무술생이다 했을 때도 술이 인노술의 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인호술로 보는 겁니다. 인호술의 운동성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년에 태어났더라도 오화가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인생이다 했을 때도 이는 또 인호술의 이제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오화가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유생이다, 69년생 기유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유가 사유축의 이제 하나 아닙니까? 금운동의 하나인데, 이럴 때는 이 유금 자체가 이게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살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화계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사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는 사유축의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유축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축의 이제 유가 장성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미생이 오셨다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문 방향이 장성살 방향으로 나면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는 해묘미의 미 아닙니까? 해묘미 운동성의 이제 미기 때문에 이 기미년생은 묘 방향이 다 장성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해는 지살이 되겠고요, 묘는 장성, 미토는 화계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미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묘 방향으로 이 장성살, 이 장성입니다. 여기 장성살 방향이거든요. 묘가 이 묘 방향으로 문을 내면, 대문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나침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정북이 여기가 이제 자 방향이 되고, 남이 여기가 이제 오 방향이 되고, 정동이 묘 방향이 되고, 서가 이제 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가 되겠고요. 여기가 축, 그다음에 여기가 인, 진, 사, 오미, 신, 유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미생이 오셔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대문을 어느 쪽으로 하면 되겠나 이렇게 했을 때 장성살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미년생의 장성살 방향은 묘기 때문에 이 묘 동쪽, 정동쪽 이쪽으로 이제 그 대문을 이제 내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축생이 왔다. 개축 73년생 아닙니까? 연월일시 개축생이 오셨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축의 유입니다. 그러면 유금이 일단은 장성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살, 여기는 지살이 되겠고요. 여기는 화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축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대문을 어느 쪽으로 내면 좋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장성살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성살 방향은 유 방향이기 때문에 유는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쪽, 정서쪽으로 이제 대문을 내시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띠별로 다 다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요, 이 방향성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이 개축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축생은 축은 사유축의 이제 축인데요. 이게 저번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전 단계는 이제 인호술, 사유축, 이제 신자진, 반대되는 기운은 이제 해묘미. 띠가 만약에 아까 금방도 개축생이지 않습니까? 개축생인데, 개축생일 때 이게 축이 사유축 운동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유축이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연지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축에 사는 지, 그다음 장, 화개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제 사유축 다음에 금생수니까요. 이제 수가 이제 여기가 금, 여기가 수. 전 단계는 화. 화생금이잖아요. 그 12신살, 12운성으로 할 때는 화생토, 토생금이 아니고요. 토는 생략하고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목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유축이 지장화로 이렇게 이제 확정을 이제 지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망, 육, 천이 되고, 여기는 역, 재, 월이 되고, 여기는 겁, 년, 반이 됩니다. 개축생이 오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2지지가 이런 인자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유축 자체가 이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되는 것입니다. 연지 자체가요 되고, 이제 신자진 그 다음 단계인 수해, 금생수 해가지고 수해 운동, 신금은 망신살이 되고, 자수는 육해살, 지는 천살.
그 전 단계 화생금이니까요. 그 전 단계인 화의 운동, 이노술 운동은 이는 겁살, 오는 연살, 술은 반한살. 그리고 이제 금의 운동과 반대되는 목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목의 운동은 이제 반대되는 기운인데 이게 해묘미 운동, 목의 운동. 이 해수는 역마살, 묘는 제살, 미토는 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연지가 사유축의 한 가지면 뭐 기사생이나 뭐 정사생이나 아니면 기유생이나 아니면 정유생이나 아니면은 뭐 개축생, 기축생, 뭐 을축생 이런 사유축의 운동성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운동성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지가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연지가 아까도 이제 했지만 만약에 갑진생이다. 갑진 64년생 갑진생이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진은 신자진의 진이 아닙니까? 그럼 일단 신자진을 적습니다.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이게 수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운동이 목의 운동이 됩니다. 수생목이니까요. 그러면 목의 운동, 목의 상합 운동은 해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 운동 전에는 이제 금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수니까요. 그럼 여기는 사유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 운동과 반대되는 운동은 화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노술, 삼합, 화의 운동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진생의 이 진토는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요. 여기는 신자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그러면 신자진 자체는 무조건 지장화입니다.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신금은 지살, 자수는 장성살, 진토는 화개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이 망육천, 여기는 역재월, 여기는 겁년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연지가 갑진이나 아니면 갑신이나 아니면 갑자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신자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지장화밖에 안 됩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이라도 신자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금은 지살, 자수는 장성살, 진토는 화개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묘미는 망신살, 육해살, 천살, 이노술은 역마살, 제살, 월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축은 겁살, 연살, 반한살. 이렇게 해서 12신살을 찾으시면 되는 아주 제일 간단한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갑진생이 왔을 때, 자수가 장성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수는 이 북쪽이지 않습니까? 정북쪽에 대문을 내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그 두침 방향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두침 방향, 두침 방향. 그래서 이제 그 사주가 보통 보면 4년 차이는 이제 궁합도 안 본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 두침 방향이 같은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기유생이다. 기유생이면은 유는 사유축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전에가 이제 기유경술, 이제 개사생이 되겠고, 임진개사 가보니 병신유금술. 개사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을사생이 되겠죠?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술신의 임자개축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년 차입니다. 이제 65년생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기유면은 69년생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73년생이 됩니다. 이게 다 4년 차입니다. 4년 차이. 4년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하는 게 서로가 다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유축 같은 금의 운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12신살 방향이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을사생도 장성살 방향이 유금 서쪽이고, 기유생도 장성살 방향이 유금 서쪽이고, 개축생도 장성살 방향이 유금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다 지장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합도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모든 것이 같은 운동성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유생인데 만약 여성분이 기유생이면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금의 운동성을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미생이다. 기미생이 되면 이제 그 미가 해묘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축과 해묘미는 금목상전입니다. 서로 전혀 반대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튕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다,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밑에 지지가 같은 운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인자끼리 서로 만나서 살게 되면 이 좋다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침 방향이 같게 됩니다. 두침 방향은 이제 반한살 방향입니다. 반한살 방향의 두침 머리를 잠잘 때 머리를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년 차이들은 반한살 방향도 또 같게 됩니다. 두침 방향도 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운동성을 나타내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지장화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단계 이게 금의 운동이니까 전 단계는 이노술 화생금이니까요. 이노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술토가 반한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사생하고 기유생이 만났다. 을사 남편하고 기유 부인이 되겠는데 만약 둘이가 만나서 결혼해서 어떤 그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하게 되면 잠잘 때 머리 방향이 같게 됩니다. 술토 이 북서쪽 이 술토 방향이 이 을사생과 기유생의 두침 방향인 반한살 방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반한살 방향으로 두침을 하게 되면 이제 건강에도 좋고 이제 하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두침 방향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다, 궁합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유생하고 또 개축생도 여기도 유금이고 여기도 축이니까요. 다 같이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유생하고 개축생이 만나도 어떤 부부의 인연을 이제 맺어가지고 만나도 이제 궁합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살적인 어떤 방향성이 이제 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유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유생하고 미생이 만났다. 이거 해묘미 운동 하지 않습니까? 목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 해묘미 목 운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기미생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해묘미 바로 전 단계가 이게 목이니까 수이지 않습니까? 수생목이니까 신자진이 됩니다. 신자진. 그러면 이 진토가 여기가 겁, 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토가 반한살이 됩니다. 기미생은요. 여기 기유생은 아까 술토가 반한살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반한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기유생이 남편이고 만약 기미생이 부인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요. 일단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쳤을 때 기유생은 이 술토 방향에 이제 두침을 하고 잘 거고 기미생은 진토가 반한살 방향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머리를 하고 두침을 하고 이제 자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누우잖아요. 여기 머리하고 이제 그 기유생이 여기 이제 머리 해가지고 기유생이 여기를 이제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니다. 이렇게 자고 진토는 이쪽에 머리 해가지고 팔 있고 다리를 쭉 뻗고 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발을 보고 자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무시지 않잖아요. 같이 머리 해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에 이제 두침을 하고 이제 자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같이 두침 방향을 하게 되면 서로 발을 쳐다보고 자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각방을 써야 되고 아니면 서로 따로 자고 해야 이제 맞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침 방향이 같아서 4년 차이는 이제 궁합도 안 본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주께서 그 어느 방향이 겁살이고 어느 방향이 뭐 육회살이고 어느 방향이 반환살이고 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뭐 하게 되면 뭐 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요, 만약에 해묘미 띠다. 뭐 기해도 되고 뭐 정묘생도 되고 뭐 또 뭐 을미생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연지가 해묘미 중 이제 하나가 되게 되면요, 이 자체가 이제 지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외워두시면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게 목 아닙니까? 목. 다음 단계는 목생화니까요, 화가 되지 않습니까? 화는 삼합으로 화는 인호술, 이제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인호술. 이게 이제 망육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 수이지 않습니까? 수생목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신자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진은 이제 겁, 연, 반이 되는 것이고, 이 지장과 목에 반대되는 기운이 금의 운동입니다. 금의 운동. 그러면 이제 사유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유축. 여기가 이제 역, 재, 월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해묘미 기준입니다. 그 연지가 뭐 해생이나 묘생이나 미생일 경우에 이런 12신살의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 연지가 인이나 오나 술 중에 하나면요, 인우술 기준으로, 이 화의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묘생이다 하게 되면 이 밑에가 이제 장성살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성살이 되는데요. 정묘생이다 하게 되면 이 해묘미 중에 이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묘미 기준으로 12신살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겁살이 어디냐 하면 이제 신방이, 여기가 보게 되면요, 아까 이게 지워졌네.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자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고, 여기가 이제 그 묘, 여기가 이제 서가 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두 개가 북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북동쪽 기준에서 축하고 인이 이제 북동쪽이 되는데, 인은 동쪽에 가까운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인은 동쪽에 가까운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쪽에 가까운 북쪽에 가까운 이제 북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여기가 이제 하게 되면 북북동이라고 하고, 여긴 동동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N 이스트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N E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축은 북쪽으로 가까운 동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동쪽으로 가까운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동쪽인데요, 더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쪽은 약간 더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북동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운데 딱 있으면 그냥 북동쪽이다 하면 되는데, 약간 여기서는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 이 띠를 가지신 분은 이제 겁살이 이제 여기 이 신월, 신방향, 이 남서 방향, 이 신방향이 이제 겁살 방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겁살 방향은 보통 그 적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병, 그 영모 주동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리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 방향에 있는 어떤 그런 뭐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이제 나에게 협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협조자가 아닐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약간 그 껄끄럽고 달갑지 않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있는 곳이
이 겁살 방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약간 좀 건들건들한 어떤 건달 같은 깡패 같은 어떤 그런 인자가 있는 것이 이 겁살 방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살 방향은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유금 방향. 유금 방향은 이제 돌아서 이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금 방향. 유금 방향은 이 해묘미 띠 기준 냈을 때 이제 제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살 유금 제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겁살이 약간 적군 적병, 역모 주동자, 좀 나한테 안 좋은 어떤 그런 방향인데요. 제살도 약간 좀 그 겁살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인자가 있는 곳이 이제 제살 방향입니다. 수옥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적군 그 수용소에 적군이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구조이다. 눈치를 엄청 봐야 되고 잔머리를 엄청 굴려야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인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그 제살 방향에 있는 그 인자들은 그 겁살과하고 마찬가지로요. 좀 부정적인 인자인데요. 거기다가 나를 항상 음해하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험담을 늘어놓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있는 곳이 이 제살 방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그 뭐 하나에서 10가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껄끄러운 상대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살 방향이요. 이 겁살하고 제살 그 방향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쨌든 간에 나하고는 좀 안 맞는 어떤 적대시하는 어떤 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를 가진 어떤 그런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친밀감을 유지해야 그것이 이제 개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하고 적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악담을 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 적군이나 적병을 상당히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이 있어야만이 이 나쁜 인자를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개운 어떤 방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천살을 보겠습니다. 겁재천이니까요. 천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있습니다. 술토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겁살, 제살, 천살, 겁재천, 이제 뭐 지, 년, 월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망, 장, 반, 역, 육, 화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천살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 천살 방향에는요.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어떤 그런 방향입니다. 천살 방향은요. 근데 이제 그 천살 방향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그 조상의 어떤 혼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천살 방향에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천살 방향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서적들을 갖다 놓으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종교 서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천살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천살은 그 조상신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종교 서적들은 천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놔두는 것이 이제 개운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해묘미 그 연지가 해묘미 중에 하나라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성분이라면 천살이 이제 북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서 방향이 조상을 모시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서 방향의 반대쪽인 남동 방향의 어떤 종교적인 서적이나 어떤 그런 물건들, 불교 용품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남동 쪽에 놔야 이제 개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나침반을요, 그 집안의 마루에 딱 그 집안 정중앙 마루에 딱 갖다 놓으면요, 그 요새 그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요, 그 또 나침반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을 하나 까셔가지고, 성능 좋은 그 앱을 하나 까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 하지 말고요, 그 어디냐, 그 문구사나 어디죠, 이런 데 가게 되면 정교한 나침반을 이제 팝니다. 가격도 막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집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놔두셔가지고 보게 되면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묘미 만약에 해묘미 띠를 가지신 어떤 그런 연지가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나침반을 깔고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불교를 믿는데 불교 서적이나 불교 용품 이런 뭐 염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술토 방향, 북서 방향에 놔져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치우셔야 됩니다. 남동 쪽에 이제 갖다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개운 방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띠 기준은요, 그 집안의 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집안의 그 집 건물의 실소유자. 그게 뭐 여자분도 될 수 있고 남자분도 될 수 있고 해서 그 건물 명의가 된 그 분이 그 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그 명의를 가지신 분이 그 띠 기준으로 해서 마루에 나침반을 깔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토가 천살 방향인데 이쪽에 종교서적을 놓으면 안 되고 여기는 제사하는 방향입니다. 천살은. 그래서 천살 반대 방향인 이제 그 진술충 아닙니까? 이 진 방향입니다. 진 방향. 이 진 방향에 종교서적을 갖다 놔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개운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지 급제천 그 다음 월살을 보겠습니다. 월살 방향은요. 월살 월자가 달 월자 아닙니까? 월살 방향을 이제 보게 되면요. 어떤 집안의 어떤 가장 크게 잘 쓰는 점등 스위치, 집안을 환하게 비치는 가장 환하게 비치는 어떤 점등 스위치 같은 것을 이제 월살 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개운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빛 아닙니까? 달빛이 이제 밝은 달빛이 어둠을 밝혀준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요. 점등 스위치, 집안의 점등 스위치 같은 것을 이제 월살 방향에 이제 설치하면 이제 좋은 것입니다. 월살 방향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북동쪽이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나침반을 놓고 북동쪽에 물론 지금 보면 각 방마다 다 스위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까지는 뭐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집안의 어떤 전등 스위치나 아니면 그 전등 스탠드 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월살 방향에 설치하면 좋다.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은 축 방향이 월살 방향이기 때문에 나침반 놓아서 북동쪽에 이제 좀 어떤 전등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개운이 되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살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지살이 되겠는데 여기 지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살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홍보 방향입니다. 홍보 방향. 지살은 이제 홍보하는 거거든요. 빨빨거리면서 다니면서 홍보하는 건데요. 지살 방향에 가문의 자랑거리 아니면 나의 어떤 자랑거리 선전할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이제 놔두면 좋겠습니다. 뭐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아니면 큰 자격증 같은 것을 지살 방향의 벽에 걸어 놔두면 좋다. 이것이 개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훈장 같은 것도 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격증 같은 거, 뭐 표창장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게 없다면요. 본인이 가장 이제 좀 사회적으로 잘 나갔을 때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나갔을 때의 어떤 사진 같은 것도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걸어 놔두셔도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살 방향에 이제 간판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사업체를 이제 오픈했을 때 간판을 이제 다는 방향이 지살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정 가운데에 이제 나침반을 놓고 지살 방향에 이제 간판을 이제 달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문패 같은 것도 집안의 문패 같은 것도 지살 방향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지살 방향은 홍보하는 방향입니다.
홍보하게 되면 잘 되는 방향이 지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문패나 자기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를 설치하는 그 방향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간판이나 어떤 문패 같은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역마살 방향으로 나 있다. 이게 지살하고 여기 보시면요, 지살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역마살 방향입니다. 사의 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화하고 이제 해수가 충인데 충되는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문패 같은 것을 지살 방향에 이제 설치하면 좋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그 간판이나 문패 같은 게 만약 역마살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면 폐운이 되는 것입니다. 역마살 방향으로 간판이나 문패를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판이나 문패가 도망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역마살로 인해서. 그래서 역마살 방향에 간판이나 문패를 설치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해살 방향, 이 오화이지 않습니까? 오화. 여기가 육해살 방향인데요. 육해살 방향은 그 집안의 어떤 그 환기통이나 하수구 그런 게 이제 설치되면 좋습니다. 이 육해살은요, 나쁜 기운이 모여지는 곳이거든요. 이게 집안에 나쁜 기운, 사람이 뭐 집안에서 싸움도 하잖아요. 이렇게 싸움할 때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나쁜 기운이, 집안에 있던 나쁜 기운이 이제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 육해살 방향이요. 그러면 거기는 환기가 돼야 됩니다. 문이 열어져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나쁜 기운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집안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해살 방향에는 환기가 돼야 합니다.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어져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육해살 방향이 아니더라도요, 육해살 방향 근처에 있는 창문은 항상 빼꼼히 열어두어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거기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해살 방향은 가장 지저분한 어떤 지저분한 어떤 부분이 되는데요. 그 지저분한 부분에 창문을 열어두면 그것으로 응집된 어떤 그런 지저분하고 나쁜 기운이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 육해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수구, 집안에 어떤 그 설거지 해놓은 물이나 어떤 그런 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수구 방향도 육해살 방향으로 나 있으면 이제 좋은 것입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 나쁜 오물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수구의 위치도 육해살 방향으로 나 있으면 어떤 개운될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방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아파트가 다 이제 정형화된 틀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수구 처리가 어떤 그 육해살 방향으로 나에 있게 이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해살 방향으로 내지 못하면 차선으로 연살 방향, 도화살 방향으로도 이제 나 있으면 차선책으로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육해살 방향으로 나 있는 것보다는요, 연살 방향으로 하수구 방향에 나 있으면 일단 개운이 일단 육해살 방향보다는요 좀 늦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이 하수구가 자꾸 막힌다거나 어떤 그런 그 물이 잘 이제 흘러가지 못해서 자꾸 막히게 되면요, 이 어떤 그 개운적인 어떤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어떤 영업집에서도요, 이 하수구가 자주 막히는 경우는 절대로 이제 개운이 되지 못합니다. 하수구는 항상 막히지 않게 잘 청소해주고 잘 뚫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개운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그 헐값에 나온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보게 되면 하수구가 자주 잘 막히고 어떤 그 원활하지 못한 어떤 그런 집일 경우가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그 집안에 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만약에 그 소화불량 같은 것도 자꾸 걸리고 체도 잘 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요. 육회살 방향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좀 좀 약간 몸풀기라도 좀 하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면요. 몸이 컨디션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육회살 방향으로 또 이제 가서 이제 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머리도 이제 맑아지고 이렇게 그 건강도 조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있더라 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그 가게에 그 손님이 끊겼을 때요. 가게가 장사가 좀 되다가 갑자기 손님이 좀 끊겼을 때 그 육회살 방향에 그 깨끗이 청소를 하고 술을 좀 뿌려두고 이렇게 좀 절을 하면 손님이 좀 찾아든다는 어떤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한 채무자나 가출한 어떤 아이가 있을 때는 육회살 방향으로 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속설도 있고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냥 그 출근 방향이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 그 방향이 지살 방향이게 되면 지금 이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 그 만약에 인자다 연지가 해나 묘나 미다 했을 때 지살 방향은 해수가 되잖아요. 지정하니까요. 지살 방향은 이제 해수가 되는데 지살 방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건 이제 직장에서 잘 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역마살 방향은 이제 힘든 직장에 다니는 어떤 그런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이제 하고요. 아이가 진학할 때 월살 방향에 있는 학교가 이제 학교로 가면 이제 거기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제 해석도 되고 이제 육회살 방향의 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육회살 방향에 있는 학교로 가면 이제 좋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이게 되면요. 그 방에 천살 방향에 책상을 놓으면 이제 공부를 이제 성적이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제 말도 있고요. 그 배우자의 외도나 바람기를 이제 끄는 방법으로 이제 머리는 이제 반환살 방향, 하체는 망신살 방향으로 이제 자면 해결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좀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을 설득할 때요. 어느 이제 그 가게에 어느 이제 그 정한 그 장소에 갈 거 아닙니까? 어떤 상대방을 설득할 일이 있을 때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가게 되면 미리 먼저 도착해서 그 방 안에 이 실내 안에 이제 자기가 있을 거고 이제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서 나침반을 이렇게 놓고 미리 그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 가운데 기준에서 망신살 방향에 상대방을 이 자기 기준으로 나침반을 깔고 자기 기준에서 망신살 방향에 이거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을 설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물에 들어갑니다. 문이 있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설득할 사람 오기 전에 먼저 한 5분, 10분 전에 가셔가지고 이 딱 자기 기준에서 이 가운데에 나침반을 놓습니다. 그러면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설득할 일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를 가서 나침반을 딱 놓게 되면 해묘미 기준에서 이제 망신살이 어디냐 하면 이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망신살이 됩니다. 인목 쪽이 북동쪽이 동쪽으로 더 치우친 북동쪽이 망신살 방향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그 묘, 여기 오, 이제 유. 지금 이 나침반을 이제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좀 일찍 가셔가지고 의자를 배치해 놓는 겁니다. 본인이 의자를 여기 놓고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이 본인 의자를 여기 놓고
상대방 의자를 이쪽에 놓는 것입니다. 미리. 상대방 의자. 자기 기준에서 이쪽이 망신살 방향 아닙니까? 망신살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자를 거기 놓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망신살 방향에 앉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면, 아니면 뭐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이렇게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망신살 방향에 앉게 해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을 장성살 방향에, 장성살 방향은요, 이제 이 서쪽이 되는 것인데요. 이 장성살 방향에 상대방을 앉게 해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잘 안 된다라는 이제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장성살 방향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좋습니다. 장성살은 어쨌든 간에 가장 강력한 제왕적인 기질 아닙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떤 병들고 뭐 12운성으로 병, 사, 묘 이런 어떤 기운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반대되는 어떤 제왕의 기운, 그것이 12신살로는 장성살 방향이 장성살이기 때문에 장성살 방향, 자기 기준에서 장성살 방향은 기운이 아주 좋은 곳, 왕한 곳,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몸이 이제 아픈 것이 이제 나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고, 그 장성살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문의 위치가 장성살 방향으로 나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게나 집이나 그 장성살 방향에 그 장성살 방향은요 항상 막혀 있어야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장성살 방향에 대문이 뚫려 있으면 안 좋고, 그 장성살 방향으로 문이 뚫려 있는 그 방에 기거하게 되면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어떤 그 금고나 어떤 통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반환살 방향에 있어야 이제 좋다. 반환살 방향이 있어야 좋다.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환살 방향으로 제사를 지내면 이제 안 좋습니다. 반환살 방향으로 천살하고 반대되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반환살이요. 진술충으로 여기가 천살이면은 여기가 이제 반환살이지 않습니까? 진술충으로 안 좋은데 이 제사는 천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종교 서적은 천살 방향에 반대되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를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지내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간단한 집안 풍수입니다. 이 역마살 있지 않습니까? 역마살은 달그락 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마살 방향에는요, 소리가 크게 나는 어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같은 것을 이제 두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연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연살 방향에는요, 연살은 도화살 아닙니까? 도화살. 연살을 이제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살 방향, 도화살 방향에는요, 화장대, 또 이제 자개장, 옛날 그 장롱 있지 않습니까? 장롱 같은 것을 이제 놓으면 이제 좋습니다. 화장대, 연살, 도화살 방향, 화장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의 간판, 집안의 문패 같은 것은 이제 지살 방향에 이제 놓으면 좋습니다. 해묘미띠는 이제 해 방향이 지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지살 방향이 광고 선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간판이나 문패는 지살 방향이 이제 좋고요. 역마 방향으로 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역마 방향은 도망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간판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패가 도망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역마 방향으로 하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육해살 방향은 이제 아까 나쁜 기운이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 나쁜 기운이 나가는 방향에 집안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물건 같은 것을 놓으면 안 좋습니다. 그 나쁜 기운을 계속 그 중요한 물건이 이제 거쳐가게 되거든요. 나쁜 기운이.
그래서 그 육해살 방향에는 중요한 물건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 육해살 방향에는요 나쁜 기운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헌 물건이나 어떤 수리할 물건 그런 것을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저분한 물건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좋고요. 그 육해살 방향은 그 지저분한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육해살 방향을 지저분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육해살 방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어떤 그 첨단 미세한 어떤 그 나노 현미경이 있다면요. 잘 보게 되면 육해살은 항상 나쁜 기운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 나쁜 기운이 그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해살 방향은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 천살 방향의 책상을 놓으면 이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통 보게 되면은 그 이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봅니다. 장성살 무슨 삼살 방향, 장성살 방향, 뭐 일진으로 손 넘는 날 막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사할 때는요. 그 반환살 방향이 최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로. 물론 이제 거기다가 장성살에 끼었는지 삼살에 끼었는지 방향이요. 또 뭐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가지 다 이제 해석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는 반환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개살 방향의 이사는 여기서는 해묘미 띠로 봤을 때 이제 미 방향이 이제 화개살 방향인데요. 화개살 방향인데 여기 되지 않습니까? 화개살 방향인데 이 화개살 방향에 그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요.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파산을 했을 때 좋은 이사 방향이 이제 화개살 방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는 방향은 이제 천살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역마살 방향에 어떤 출입구 조그만한 출입구 내는 것도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마살이 있다는 것은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마살 방향에 출입구가 있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는 해석이 되겠고, 그 육해살이나 역마 방향에 육해살 방향은 이제 그 출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빼곰이 열어줘야 되고 창문을 항상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육해나 역마살 방향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살이나 지살 방향의 차선책으로 이제 출입구를 내도 좋다라는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문은 하여튼 그 장성살 방향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보조 출입문은 이제 육해살 방향이 좋고, 통풍도 이제 육해살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될 수 있으면 뭐 요새 그 아파트가 다 정형화된 틀에 이제 하는 구조라서요.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하시면 어떤 개운하는 어떤 그런 인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그 부엌은 또 월살 방향에 이제 하면 이제 좋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신살로 이렇게 간단히 어떤 그 집안의 간단한 풍수를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